야, 뭐 마이너스 70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제 닫아야 돼!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1 B파트 이유상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흥분의 전도 과정 두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휴지전이라는 것과 분극이라고 하는 개념,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우리가 부를 때 이제 상태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휴지전이, 활동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흥분의 전도 과정으로 봤을 때 어느 단계에 속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분극이라고 하는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의미상으로는 같지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적으로 봤을 때 휴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쉬고 있을 상태의 유련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막 전이차가 얼마 정도 나타난다? 약 마이너스 70mV 정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막 안쪽과 축삭돌기 막 안쪽과 막 바깥쪽의 전이차가 그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기작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분극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흥분의 전도 과정 중에 분극을 나타내는 1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휴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용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분극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트륨, 칼륨의 이온 펌프의 작용에 의해서입니다. 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양이온이지만 그 양적인 차이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트륨은 3개의 이온을 밖으로 보내고 안으로는 칼륨 이온을 2개를 보내고 있는 이 불균등한 분포 때문에 마이너스 70 정도의 전이차, 막 전이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거기에 제일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트륨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나트륨 이온만 왔다 갈 수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 일단은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밖이 농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할 텐데 나트륨 이온 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는 계속 유지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칼륨 이온 통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트륨 이온,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으로 집어 넣어진 상태인데 나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다? 일부의 칼륨 이온 펌프가 열리면 칼륨 이온은 일부 이온 통로를 통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말 그대로 일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균등한 분포를 통해서, 양이온의 불균등한 분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한 70 정도의 어떻게 된다? 막 전이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막 안에 음극을 띠고 있는 단백질이 존재한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뭐 부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띨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칼륨 이온의 이온 통로가 일부 열려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극을 띠고 있는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극 상태를, 휴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활동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활동전에는 어떤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이었죠? 휴지전이, 쉬고 있을 때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신경세포에서 흥분이 발생할 때 축삭돌기에서 나타나는 막전이의 급격하고 일시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흥분이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것이지 계속 흥분되어 있는 상태, 자극의 최고점에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게 되면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 정도 미리볼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간다? 플러스 35 미리볼트까지 극이 바뀌었네요.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다가 플러스 극까지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이 전이차를 뭐라 부른다?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 과정에서 봤을 때는 어떤 단계에 속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도 과정으로 봤을 때 아까 분극이었잖아요. 휴지 상태에 상응하는 것이 분극이었고 활동 전이에 상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탈분극 상태다라는 겁니다. 분극이 탈피했다, 분극 상태를 탈피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탈분극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침묵하고 있었던, 막고 있었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대거 열립니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당연히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었던 밖이 고농도를 보이고 있었던 나트륨 이온이 대거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열리면 당연히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70mV였던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플러스 35mV까지 치솟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작용을 해야겠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일시적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확산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 지금 아까 선생님의 설명으로서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누가? 나트륨 이온 말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확산에 의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어떻게 된다?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더라는 겁니다. 확산에 의해서 에너지 쓴다 안 쓴다? ATP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겁니다. 열어주면 자동적으로 물밀듯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전이차가 역전되는 상황,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흥분의 전도 과정으로 봤을 때 탈분극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탈분극 상태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아보면 처음부터 나트륨 이온 통로가 대거 무조건 다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자극에 반응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신경세포가 모든 자극에 반응한다 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너무 민감해져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량 이상의 자극이 들어와야 흥분이 진행되어야 실제로 탈분극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값의 최소값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지금 나와 있다시피 역치라고 합니다.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경세포가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최소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주어져야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고 흥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치라고 하는 이 값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지만이 탈분극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나트륨 이온의 통로도 약간 간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간을 보고 있다가 일부 조금 열려 있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이거 자극 역시 이상이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대거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지금 이온이 이동할 때 확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확산의 최종 버전은 뭡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만약에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인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 버전은 같아지는 거죠. 네, 농도가 같아지는 게 확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었다라는 이 얘기만 듣고 안쪽이 나트륨 이온이 더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확산은 결국에는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농도가 같아지는 수준까지가 맥시멈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 작용은, 이 탈분극 작용은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밖이 나트륨 이온의 고농도 상태는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탈분극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탈분극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된 거죠? 자극이 들어왔어요. 예, 자극이 들어오면 흥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일부 열리면서 간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 자극이 어느 정도 세기냐라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역치값 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대거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더 많이 유입이 될 거고, 그래서 뭐 최종 버전인 활동 전이까지 발생을 하면서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역치값 아래다라고 하면 일부 열려있던 나트륨 이온 통로가 어떻게 될 겁니까? 다시 닫히겠죠. 이거 우리 지금 반응하면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이동으로 인해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고 이때 주의할 점 뭐라고? 이동이라고 생각해서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니까 밖이 저농도로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밖이 고농도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흥분되어 있는 탈분극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래프 아까 보셨죠?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이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건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겁니다. 급변했다가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상태가 될 겁니까? 계속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의 작용이나 아까 얘기했었던 분극 상태, 그러니까 휴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돌아갈 겁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막전이를 결국에는 다시 되돌려 놔야 될 겁니다. 되돌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재분극인데,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트륨 이온 통로를 열어둔 상태로 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 설명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이 무조건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거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유입됩니다.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유입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작용부터 먼저 해야 된다?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분극 상태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휴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나트륨 이온 통로를 일단은 막아야 됩니다. 나트륨의 유입이 계속되면 플러스 양이온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니 낮추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막전의 차를 낮추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트륨을 3개씩 계속 보내고 있고 칼륨 이온을 계속 안으로 집어넣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래프 보시면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어떤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트륨 이온 건들 수 없죠.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입돼서 계속 플러스인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막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칼륨 이온이 있습니다. 칼륨 이온을 이용하는 거죠. 나트륨 칼륨 이온의 펌프에 의해서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칼륨 이온 통로를 열면
당연히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은 어떻게 된다? 바깥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똑같이 확산에 의해서 칼륨 이온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양이온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데 가속을 시켜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결국에는 될 거다?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떤 배치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겠지만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다시 재분극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열어준다? 칼륨 이온 통로를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칼륨 이온 통로를 열어주면 칼륨 이온은 아니 고농도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어떻게 된다? 나가게 된다.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양이온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을 도와서 어떻게 된다?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을 굉장히 빠르게 일시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종 버전은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휴지 상태, 분극 상태로 다시 이온의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 이온 통로나 나트륨 칼륨 펌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문제화 됐을 때는 그래프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프로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쉬고 있을 때 옆에 그래프 보시면 쉬고 있을 때 막 전위를 보시면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위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자극이 들어왔어요. 자극이 들어왔으면 이 자극을 역치 이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 간을 본다. 누가? 나트륨 이온 통로가.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다 라고 하면 옆에 그래프처럼 어떻게 된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약 일부만 열려서 간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역치 이상이면 대거 열리면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 35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때 어떤 전이차, 그러니까 휴지 전이와 활동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이 그래프에서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활동 전이 값은 얼마다? 라고 하면 플러스 35mV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약 105mV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70부터 플러스 35까지의 이 전위의 어떤 차이를 나타낸 것을 뭐라 부른다? 활동 전위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활동 전위 값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활동 전위 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분극에서 탈분극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다시 내려옵니다. 자, 내려올 때 그래프가 천천히 내려오지 않죠. 예,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질 때 무엇에 도움을 받는다? 칼륨 이온 통로를 사용한다. 칼륨 이온 통로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 아니 고농도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극을 띄게끔 다시 분극 상태를 띄게끔 도와준다. 근데 그래프 조금만 더 자세히 봅시다. 보시면 재분극 상황이 이어지고 나서 바로 마이너스 70을 딱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재할 것 같아요. 요 지금 보시기에 5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분극이라는 겁니다. 분극을 너무 열심히 한 거야. 누구 때문일까? 분극할 때 재분극할 때 제일 열심히 했던 녀석이 누구예요? 칼륨 이온 통로죠. 이 칼륨 이온 통로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50 정도 됐을 때 어떻게? 야, 이제 닫어. 야, 이제 닫아야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다 이렇게 닫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70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거의 닫힌 상태. 거의 일부도 아니고 거의 다 닫혀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70을 딱 맞춰줘야 되는데 생명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칼륨 이온 통로가 약간 어리버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제 닫아야 돼. 이렇게 스마트 했으면 이렇게 닫아서 마이너스 70 딱 맞춰서 이렇게 휴지 상태로 딱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 야, 이거 뭐 마이너스 70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제 닫아야 돼. 이제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옵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뭐 교육과정상에서 이 과분극을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고 있다면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소개를 합니다. 어쨌든 과분극 상태가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휴지 상태로, 휴지 전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3단계였죠. 어떻게 된 거죠? 단계로 봤을 때 분극, 그 다음에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자극이 전달되어서 흥분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된다? 흥분이 전도된다. 전도가 뭐였죠? 축삭돌기 안에서의 전도, 이동을,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그림도 좋지만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눈여보셔야 되는 것이 ATP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칼륨 이온은 두 분자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막 전이는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70mV의 막 전이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서요. 자, 자극이 들어오면, 자,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대거 유입되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나트륨 이온 통로가 되겠네요. 자, 자극의 전도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삭돌기에 자극이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자극이 들어왔을 때 탈분극되면서 나트륨 이온이 대거 유입됩니다. 이때에도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ATP를 사용해서요. 능동수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재분극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때도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는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의 어떤 능동수송에 의해서 막전 2차가 다시 휴지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트륨 이온이 들어왔다가 이제 재분극에 의해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흥분이 어떻게 전도되느냐라는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나트륨이 대거 유입하고 나서 확산에 의해서 옆으로 퍼지겠죠. 네, 옆으로 퍼지면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흥분의 전도 과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 분극 상태, 휴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자극이 주어지면 그 부분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막 대거 유입하면서 그 부분이 막전이가 바뀌는 거죠. 플러스로 바뀌고 그 옆으로 확산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 옆이 플러스, 그 원래 있던 부분은 다시 재분극되면서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요. 휴지 상태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활동 전이가 발생한 부위가 어떻게 된다? 확산에 의해서 계속 이동하는 것. 이것을 뭐라 부른다?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흥분의 전도 과정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도약 전도라는 개념 앞에서 많이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도약 전도가 일어나는 거는 어떤 거에서 일어난다?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있는 그런 신경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도약한다라는 거는 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흥분의 전도가 어디서만 일어난다라는 겁니까? 랑비의 결절.
그러니까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의 랑비의 결절에서만 어떻게 된다? 전도 과정이 일어난다. 왜? 마리집은 어떻게 된다? 절연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정기적 자극이 통하지 않는 부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세지처럼 달려있는 그 녀석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외에 있는 축삭돌기에 이게 노출이 되어 있는 이 랑비의 결절만 전도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장점이 뭘까? 당연히 전도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 훨씬 더 빠르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민마리집 신경에 비해서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전도가 아니라 전달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전달이 뭐죠? 유련과 유련 사이에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때 뭐 배우게 될 용어가 이제 시냅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